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이곳의 졸업식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겐 대학 졸업식에 가장 가까운 경험입니다. 그날 무대 위에 선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낸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중퇴, 실패, 상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작은 박수 속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박수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이 닫히는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놀라게 했고 자신의 이름을 회사의 역사에 새겼지만 결국 그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 그에게 그곳은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의 꿈이었고 자기 자신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잡스의 시작은 처음부터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난 뒤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세상에 오자마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몸으로 안고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의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젊은 잡스는 정해진 길을 잘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곧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졸업장도 없고 확실한 미래도 없고 안정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불안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주변에 남아 자신이 진짜 끌리는 수업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글자와 서체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쓸모없어 보였던 그 수업이 훗날 컴퓨터 화면 속 아름다운 글자와 디자인의 감각으로 이어질 줄은. 잡스는 훗날 말했습니다. 인생의 점들은 앞을 보며 연결할 수 없고 뒤돌아볼 때만 연결된다고. 그의 삶은 처음부터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입양, 방황, 중퇴, 서체 수업,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선택들. 그것들은 흩어진 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점들은 하나의 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공간, 몇 개의 부품,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싶은 마음. 잡스가 붙잡은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기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람이 만지고 싶어야 한다. 아름다워야 한다. 간단해야 한다. 삶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잡스에게 제품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만나는 방식이었고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애플을 성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했고 그는 젊은 나이에 성공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언제나 사람을 단단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순간 가장 크게 떨어질 준비가 시작됩니다. 1985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밀려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밤새워 만들던 곳, 자신이 미래라고 믿었던 곳, 자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이 그 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은 그를 향해 닫혔습니다. 세상은 차갑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무 고집이 세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잡스는 무너졌습니다. 괜찮은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부숴버렸고 그가 믿었던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훗날 그 시기를 매우 공개적인 실패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앞에서 밀려난 실패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잡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직함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성공자의 이름도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만들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한다는 사실. 잡스는 자신이 애플에서 쫓겨난 뒤에도 여전히 그 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잡스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작은 처음 성공할 때와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젊은 창업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크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넥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돈은 빠르게 사라졌고 성과는 쉽게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세상 앞에 서는 일은 처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사람은 아직 잃을 것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찹스는 그 짐을 안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픽사에 뛰어듭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빛나는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돈을 먹는 회사였고 무엇이 될지 알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찹스는 그곳에서 또 다른 것을 배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는 것, 이야기, 감정, 캐릭터, 작은 디테일 하나가 사람의 기억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는 실패 이후 더 깊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전의 찹스가 자신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사람이었다면 실패 이후의 찹스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더 날카롭게 보게 됩니다. 실패는 그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그의 불필요한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무게를 벗기고 다시 처음처럼 만들고 싶은 사람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1997년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돌아옵니다. 쫓겨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잡스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단순해졌고 더 집중하게 되었고 더 냉정하게 중요한 것을 골라냈습니다. 무엇을 더 만들 것인가 보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먼저 보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제품들을 정리하고 애플이 진짜로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실패는 그에게 무너지는 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세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버리는 법을 가르쳤고 집중하는 법을 가르쳤고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붙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다시 세상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제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한 번 쫓겨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잡스는 성공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났고 무너졌고 비웃음을 받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패를 지나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공 발판은 완벽한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는 판단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판은 실패한 뒤에도 남아있던 사랑이었습니다. 만드는 일을 향한 사랑, 세상에 없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고집.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계속 갈 수 있었던 건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강한 이유는 성공한 사람이 멋있게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정말로 자신이 사랑한 곳에서 쫓겨났고 그럼에도 다시 그 일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어본 사람만이 그 일을 다시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압니다. 실패는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자존심을 빼앗고 확신을 빼앗고 다시 시작할 힘마저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실패가 모든 것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것, 다시 해보고 싶은 것, 무너져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찹스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스티브 잡스 1955에서 2011 계속 갈 수 있었던 건 내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천재들은 어떻게 성공했나? 시즌 2 두 번째 이야기. 스티브 잡스. 다음 이야기. 소리를 잃었지만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던 남자. 베토벤.